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자, 김소연 아나운서. 네. 새 옷 좋죠? 그럼요. 새 구두 좋죠? 네. 네, 뭔가 사람들이 새 것을 접할 때 느끼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을 하게 되고 반짝반짝거리는 새로운 공간에 가면 오, 여기 좋은데 라는 이제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네. 요즘은 또 오래되고 옛 공간에서 느끼는 편안함도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어떠신가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인기 있는 곳들 가보면 조금은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공사 현장 옛날 간판을 그대로 달아놓은 카페도 있고 네. 또 한옥 석가래 있잖아요. 이런 거 오. 낡고 오래된 것들을 그대로 걸어놓은 맞아요. 베이커리. 이런 곳들 가면 대부분 정말 인산이네, 핫플레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새롭고 현대적인 거 너무 좋지만 네. 그리고 이 얼마나 오래됐냐라는 것 자체도 요즘에는 또 멋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요. 사람도 안 맞아도 옛날 사람이 좋듯이. 네. 저는 오래된 공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물론 뭐 새로 지은 건물에 들어가면 깔끔하고 뭐 네. 좋죠, 편리하고. 그럼요. 근데 뭔가 정이 안 가는 느낌이 있는데 오래된 공간에는 들어가면 뭔가 거기에 쌓여있는 시간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기둥에 흠집 있으면 아 이거 누군가의 흔적이구나. 네. 오래된 타일을 보면 아 누군가의 시간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이야기가 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래된 공간에는 뭔가 옛날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편안함 네. 때문에 좀 끌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네. 옛날 이야기. 뭐 옛사람. 뭐죠? 좋은데 저는 솔직히 그런데 가보면 네. 뭐 시멘트도 그대로 노출돼 있고 네네네. 철근 뭐 파이프 노출된 게 있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솔직히 공사가 아직 덜 됐나? 돈이 부족해서 인테리어를 하다 말았구나. 맞아요,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런 데를 일부러 찾아다닌다니까 이게 참 이런 걸 두고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되나? 나이 든 어른의 시선 같은 느낌이에요. 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김쌤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또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의도된 그 이야기들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 모실 분들도 그런 분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래된 공간에 새로운 이야기를 불어넣는 공간의 이야기꾼 세 분을 모셔볼 텐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모시겠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의성군 안개면에서 40년 동안 이제 목욕탕으로 사용되다가 폐업한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안개 미술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분이요.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거무시장 일원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장 서수원입니다. 구미에서 또 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네, 잠시 후에 얘기 들어볼게요. 네. 다음 분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이라는 곳에서 명주 관련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세 분을 공간의 이야기꾼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각각 어떤 공간을 또 어떻게 바꾸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먼저 김현주 관장님은 목욕탕을 미술관으로 바꾸셨다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 목욕탕이 81년부터 2019년까지 가족들이 운영하던 목욕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욕탕 손님도 없어지고 폐업을 하고 폐허처럼 이렇게 공간이 남아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그 공간을 발견하고 너무 예뻐서 그리고 그 의성의 미술관이나 전시장이 그 당시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시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를 사용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2021년에 리모델링하고 22년도에 개관했습니다. 서수원 센터장님은 여관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숙박업소인가요? 아니요, 여관은 운영하지 않고요. 지금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복합 문화 공간은 또 어떤 공간인지 궁금해지고요. 목욕탕이었던 미술관 그리고 여관.
그리고 어떤 공간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이제 원래는 시멘트 공장이었다가 숯가마 찜질방 그리고 10년 동안 버려졌던 공간을 네. 셀프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재 이제 명주 관련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운영 중입니다. 근데 세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몸이 노골노골해져요. 왜냐하면 목욕탕, 여관, 찜질방 네. 말만 들어도 몸이 풀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런 공간들이 사실은 사용을 안 하면 금방 폐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 꺼진 목욕탕 이제 손님이 떨어지고 또 여관이 좀 오래된 여관이고 찜질방 이걸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 우리 관장님 먼저 한번 그 첫인상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처음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목욕탕 공간을 활용하고 싶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 그 주인 할머니가 90세였었거든요. 그 할머니가 이제 여기다 하고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 공간이 할머니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되게 오래된 공간인데 따뜻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 목욕탕이었는데 느낌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 공기도 되게 좋고 들어오는 빛들도 따뜻하고. 좋으셨네요. 네네. 여관은 어떠셨는지? 2년 전에 그 여관을 봤을 때는 제가 눈이 안 들어왔습니다. 같은 건물인데도 눈이 안 들어오다가 작년 3월에 이게 살짝 눈에 들어와서 그냥 그 문화공간으로 개조를 시켰습니다. 눈에 들어왔다는 게 좀 왜 들어왔을까? 그러니까요. 예. 네. 우리 이민주. 저희 공간이 1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다 보니까 그 천장까지 쓰레기가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땐 정말 이제 눈물이 났고 사실은 너무나도 도망가고 싶었던 거지만 어쨌든 이제 어른의 부탁도 많이 있었고 이제 해야 되는 일이라서 2년 동안 이제 쓰레기 치우는 것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매일 가꿨습니다. 눈물의 공간이에요. 맞습니다. 세 분 다 지금 사용하시는 공간이 처음 봤을 때는 분명히 낡고 오래된 그런 공간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머릿속으로 내가 이렇게 꾸며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상상을 하셨을 건데 어떻게 지금 그때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공간이 되신 건지 아니면 생각보다 좀 부족해서 아쉬움이 남는지 그걸 좀 듣고 싶네요. 그 처음에 옛날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냉탕 그리고 수전들도 진짜 지금 목욕탕보다 더 밑에 낮게 깔려 있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욕심이었는데 최대한 살리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수차례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옛날 모습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전시를 하기에는 조금 더 적합한 공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처음 봤을 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지만 조금의 변화는 생겼고요. 그대로 원형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냥 최대한으로 그 복원을 해서 재생을 하고 그렇게 지금 꾸며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민간에서 직접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보니까 사실 형태를 그대로 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도 없고 다 직접 하는 거였다 보니까 재료도 사실은 저희가 바닥 마루가 깔려 있는데 그것도 근처 폐교에서 이제 허락을 받고 뜯어와가지고 이제 공사를 한다든지 이제 아니면 벽돌 같은 것도 주변 마을에서 얻어온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 보니까 정말 찜질방 그대로의 구조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살려졌고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 기대랑은 좀 다르긴 했지만 나름 만족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이 다 오래된 낡은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는 공통점도 있는데 그리고 재탄생시킨 공간이 문화 공간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통점도 있거든요. 왜 하필 문화였을까 궁금한데 세 분이 생각하시는 문화는 어떤 건지 들어보고 싶어요. 되게 질문이 거대하다 생각하는데 문화라는 게 저는 시간을 대하는 어떤 태도 같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옛날 기억들 시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것들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태도로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진 이 공간을 얼마나 사람들이 조금 더 애정 어린 눈으로 보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태도의 형태라 생각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게 이 공간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문화라는 게 사실 특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항상 일상에 있어야 되고 정말 시작할 때도 10,000원 한 장으로도 모든 걸 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고 이게 부담스럽지 않게 매일 올 수 있는 공간에 문화가 같이 깃들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이 된 목욕탕. 네, 김현주 관장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네.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게 김밥 2줄을 순식간에 드시는 분으로 유명해져서 알게 됐거든요. 맞아요. 네, 화제 영상입니다. 그 화면을 먼저 보시고 말씀 들어볼게요. 네. 사장님 김밥 3줄 주세요. 근데 저 한 줄이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네. 되게 작게 드신다. 3줄 주세요. 되게 작게 드세요. 3줄 주세요. 여기 김밥 진짜 맛있어요. 하루에 300줄만 파신대요. 제가 김밥은 거의 차에서 2줄을 순삭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먹으면은 국물 주는지 처음 알았다. 아, 그러니까 같이 드시는데 석줄을 시켰는데 4개 2줄인 거. 네.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이 조회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네. 400만 회가 오. 넘어섰기 때문에 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주변에서 그 정도면 많이 알아보실 정도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어. 미술관이 이제 그 안개 시장길에 있는데 제가 뭐 왔다 갔다 할 때 저 사람이 저기를 운영하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들 사무적으로 대하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농협을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직원분께서도 되게 약간 쭈뼛쭈뼛 하시면서 저 영상 봤어요. 저도 그 김밥집 가보려고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네. 그 여기 계신 그 이민주 대표님하고 12월에 공예 트렌드 페어를 같이 나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서울 코엑스에서 트렌드 페어를 했었는데 서울에서도 되게 이런 그 영상을 보시고 내적 친밀감이 많이 생기셔서 저한테 저 영상 봤어요 유튜브 뭐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집 김밥 맛있고 나 2줄 먹는데 네. 그 맛이 이게 아마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내적 친밀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이 운영하시는 미술관은 어떤 곳일까 이제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욕탕이었다는 거죠. 목욕탕이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나요? 네, 제가 그 목욕탕이 너무 예뻐서 시작을 했던 거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목욕탕을 조금 살리고 싶었고 지금도 그 탕이죠. 중앙 탕이랑 그리고 타일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목욕탕을 미술관으로 바꾸게 됐다. 뭐 목욕탕도 예뻤던 거 알겠고 미술관이 없었던 것도 알겠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이렇게 바꾸게 되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도 우연히 그 2021년도에 의성에서 지금은 의성군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술가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참여 작가로 3개월 동안 의성에서 살아보기를 했었는데 이제 3개월 지내면서 의성군에 문화 공간이 없네. 전시장도 없고 갤러리도 없네.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 여기는 이런 공간이 꼭 하나는 필요할 것 같은데 해서 이제 그 목욕탕을 발견하고 뭐 리모델링을 하고 미술관으로 바꿨죠. 의성 살아보기를 해서 오셨다고 하면 원래는 그럼 의성이 고향이 아니신 거예요? 의성 고향 아니에요. 어? 네, 저는 고향은 경남 진주고요. 예. 그리고 의성 오기 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좀 오래 살았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럼 작가 미술 활동을 해오셨던 건가요? 네네. 아. 어학연수를 처음에 갔었어요, 미국에. 갔다가 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러 수업들을 들어보다가 우연히 동양미술사를 전공을 하면 미국에서 이제 뭐 강의를 하면서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미술사를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학교도 다시 들어갔고 이제 미술사 전공이 뭐 이런 실기 수업들도 똑같이 듣는 거니까 실기 수업을 듣다가 그 나중에 제 미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미술사를 전공하면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책을 많이 봐야 되고 계속 이 페이퍼 속에 파묻혀서 살 것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넓은 스튜디오에서 그냥 창작 활동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나하고는 이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이제 전공을 바꿔서 틀고 실기로 석사까지 받고 이제 작가 활동을 계속 했었었죠. 능력자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어학연수 갔다가 갑자기
미술사 할까? 하다가 아니 해보니 이거 공부해야 돼. 아니야. 그림 그려야 되겠어. 이렇게 가신 거잖아요. 네, 그랬다가 맞아요. 지금은 다시 갑자기 의성에서 관장님을 또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야, 이거 대단하십니다, 진짜. 일단 인정 먼저 해드리고. 네. 그러면 이게 그 개관한 지는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2022년 3월에 개관했거든요. 그리고 예. 이제 4년을 꼬박 운영을 했죠. 그럼 그 4년 동안 전시는 얼마나 하셨어요? 전시는 마지막 전시가 46번째 전시였어요. 예. 그리고 뭐 많이 할 때는 뭐 1년에 15번 정도 할 때도 있었고요. 예. 엄청나시네, 진짜. 네. 예. 그러면 그동안 관객은 어느 정도 오실까요? 주로 또 그 지역민들이 오시는지 아니면 타지에서 이렇게 오시는 관람객들이 많으신지. 그 다른 분들이 이제 시골에서 미술관을 하니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여기 사람이 하루에 몇 명 와요? 그러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추산을 해보면 그래도 한 달에 한 400명 정도 오시거든요. 전시가 있을 때. 그러면 1년이면 거의 5,000명 수준이잖아요. 주중에는 지역민들, 지역에 있는 안개면에 초중고가 다 있어요. 학생들, 학부모들, 뭐 지역 주민들이 오시고. 네, 바로 저 모습이군요. 이야. 아, 진짜 목욕탕 타일, 그 욕탕 타일, 파란색 타일이 남아 있네요. 맞아요. 작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쪽은 저도 이제 작가 활동을 하니까 지금 앞쪽에는 미술관에 걸려 있는 작품들 이런 것들은 이제 제 작품을 전시 활동하는. 그리고 이거 옛날 이제 공사할 때 모습인가 네네. 봐요. 처음에 이랬었나 봐요? 네. 와. 이야, 이랬던 공간이. 이 욕조를 그대로 살리셨네. 네네. 우와,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저 안에 들어가서. 오. 저 어떤 이 활동인가요? 학생 아이들이 보이는데요. 그 아이들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전시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저 좀 전에 봤던 장면은 이제 아이들이 그 전시장에 와서 약간 저게 이제 그림자를 통해서 하는 최민경 선생님 작품 전시였는데 거기 와서 이제 그림자를 스스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밑에 구경도 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 목욕탕이었던 곳이기 때문에 다시 목욕탕 문 열었네?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분 혹시 안 계시나요? 초창기에는 정말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초창기에는 지금은 조금 더 리모델링이 돼서 외관도 많이 바뀌었는데 네. 처음에는 안성탕도 그대로 써 있었었고 아, 옛날 이름. 예, 예. 네. 그리고 목욕합니다. 전자 사우나, 기포탕 이런 글자들이 폰트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이 전동차 타고 오셔서 목욕비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셨고 떼수건만 2개 사고 싶은데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근데 제가 이제 바뀌어서 목욕탕 아니고 미술관이니까 그냥 오신 김에 전시 보고 가세요. 오. 뭐 그렇게 했었었죠. 네. 지금 보니까 안에 그대로 그 목욕탕의 맞아요, 흔적이 많이 맞아요, 남아 맞아요.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옥색 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미술관이라고 하면 흰 벽에 아무것도 없는 벽에 그림을 거는 게 왠지 정석인 것 같은데 네. 보니까 그 타일에다가 그림을 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그 타일은 너무 오래돼서 못질을 하면은 깨지는구나. 껍질이 바스라져서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일 사이사이에 가벽을 설치해서 웬만하면 타일은 손 안 대고 가벽에다 전시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어요. 살리셨군요. 보통은 작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흰 벽에 거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 타일이 되게 오래된 타일이어서 막 때가 많이 타 있고 색깔이 조금 뭐랄까 변색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작품하고 좀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린다 그래야 되나? 옛날의 흔적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저거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저기서 반신욕하면서 탕에서 이렇게 네. 그림 좀 관람하고 싶다. 이런 거 이벤트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반신욕과 함께하는 전시회 뭐 이런 거.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일본에 그 세토치 트리엔날레가 있거든요. 네. 거기 가면 이제 섬마다 다 이렇게 미술관들, 빈집을 이제 작품으로 꾸며놓고 그런 형태의 전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중에서도 유명한 곳이 목욕탕이 한 군데 있어요. 네. 목욕탕을 작가가 직접 안쪽을 리모델링을 다 하고 엄청나게 커다란 코끼리 같은 것도 목욕탕에 막 얹어놓고 그런 형태의 목욕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술관도 물이 나온다면 저렇게 목욕을 다시 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 네. 제가 뭐 여러 군데 문의를 해보니까 지금은 이제 배관이 다 조금 문제가 있어서 목욕탕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작가들은 저는 궁금해요. 네. 목욕탕에 내 그림이 걸렸어. 내가 맞아요. 목욕탕에 걸려고 그림을 그렸나? 이 작가님들 반응은 어때요? 작가님들이 의외로 더 좋아하세요. 어? 그 지금 안개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이 목욕탕의 정체성 때문에 나 여기서 전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 작품 옛날 목욕탕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제안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작가분들은 더 좀 부담이 없으신 것 같아요. 탕에 물은 못 봤지만 그 때타올이라도 굿즈로 만들어서 오, 괜찮다. 오시는 분들에게 좀 판매를 네. 한다든지. 지금 그렇지 네. 않아도 저희가 이제 그 아트 굿즈를 계속 개발 중이거든요. 오, 네. 그래서 작품 패턴이 들어간 인견 때타올 이런 것들도 굿즈샵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아, 실제로 판매를 네네. 하시는군요? 여러분 좋다 좋다. 역시 앞서가십니다. 네. 근데 굿즈도 좋은데 저는 네. 그 목욕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관람하고 나가실 때 그 요구르트나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그거 쪽쪽 빨면서 나가면 미술 그림 보고 왔는데 뭔가 개운한 그런 느낌 들 것 같아요. 그런 효과도 있네요. 어떻게 그 이 미술관 덕분에 동네가 좀 많이 변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쵸, 뭐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렇습니까? 되게 옛날에 미술관 생기기 전에는 밤 되면은 이 시골은 빨리 다 이렇게 문 닫고 깜깜해지잖아요. 네. 굉장히 깜깜하고 한적한 곳이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미술관이 그 시장길 중앙에 있으니까 미술관 행사하거나 오프닝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북적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민분들이 아 저기 또 뭐 하나보다 되게 활기가 좀 더 있어진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원래 그 목욕탕 모습. 사실 있는 거를 살리면서 하는 것도 저는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목욕탕이면 말씀하신 배관 문제도 있고 타일 문제도 있고 리모델링 하는 게 참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거였을까요? 그 리모델링을 제 친구가 그 미대를 졸업하고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이제 리모델링을 직접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정말 애를 많이 썼죠. 그 친구가 못한다 소리를 못 하잖아요. 친구니까 어떡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의 울면서 작업을 했어요. 지금도 연락 잘 하고 네네. 다행입니다. 왜냐면 하자 보수로 또 연락을 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친구가 뭔 잘못이에요? 근데 그 시골 마을에서 미술관이라 하면 그 동네 어르신들이 반응이 어떨까 그게 참 궁금해요 진짜. 그거 봐가 많고 이런 반응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그대로 반응이었어요. 그죠? 예. 아. 그걸 내가 왜 봐? 그걸 봐서 뭐 하게? 네. 그리고 처음 문 열었을 때 어머니 저기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해도 거기 못 파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억지로 모시고 가는 게 이게 맞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냥 문 열어놓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게 나가게 되면은 점점 더 보는 사람들 자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구르트를 드려야 된다. 아니 그럼 가족들 반응은요? 아니 갑자기 얘가 어학연수 가더니 미술 뭐 무슨 동양학 한대 그런데 갑자기 작가가 됐어 그러더니 또 관장을 하면서 목욕탕 천소를 해. 그것도 진주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 의성에서. 가족들 반응이 궁금해요. 사실 가족들이 제일 말렸죠. 처음에 뭐 부모님께서 제일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뭐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무슨 목욕탕을 뜯어 고치는 일을 하냐고 정신 차려라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저는 맞는 말이잖아요. 네. 사실 뭐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안 해본 거니까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였거든요. 네. 네. 김현주 관장님께서 이 미술관에 관람을 오시는 분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이 미술 활동에도 앞장서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지금 협업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그 저희가 굉장히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뭐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아이들 대상으로 그리고 뭐 초중 고등학생들 학생들 대상으로 학부모님들 대상 그리고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 대상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이제 할머니들하고 같이 오. 네. 네. 수업이군요. 이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하고 또 어르신들이네요. 네, 계속 설명해 주세요. 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을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 직접 염색도 하고 오.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 결과 보고 전시까지 해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 직접 와서 전시 자기가 만든 작품들 직접 보시고 네. 그리고 뭐 공연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드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거든요. 와. 담벼락에 저렇게 저런 작업도 같이 하시나 너무 예뻐요. 봐요. 벽화 그리기네요. 네. 그 제가 안개면에서 그 주민자치회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그 위원분들과 그리고 뭐 마을에 계신 어머니들하고 같이 마을에 이제 담벼락들 좀 해진 부분들 같이 그림 그리는 그런 활동들도 진행하고 있어요. 내가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미술관이네요. 네. 근데 뭐 그 미술관이 생기면서 동네 분위기도 밝아지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주민들도 좋아하시는 것까지 좋은데 이게 되는지. 운영을 하면요. 그러니까 거기 뭐 관람하신 분들께 관람료를 받는 건지 아니면은 미술 작품 판매라 수수료를 받는 건지 이거 어떻게 유지를 하십니까? 그 수익적인 측면을 사실 다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미술관은 무료예요. 네. 무료고 그리고 뭐 작품을 전시할 때도 제가 오히려 작가분들께 사례비를 드리는 형태고 그래서 그 공모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요즘 지역 전시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공모 사업들로 진행을 하고 근데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공모 사업으로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 사비도 많이 쓰는 편인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직 빚 안 지고 살고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집에서 반대를 하지.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장님이 그 미술관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져요. 처음에는 그 저도 전업 작가잖아요. 그래서 작가들이 마땅한 대우를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시를 할 때도 뭐 돈을 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내 작품을 선보이고 싶은데 공간들도 너무 마땅한 곳들이 없고 그래서 작가들에게 공간을 좀 더 제공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한국에 계신 작가분들 작품들 정말 훌륭한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이런 작품들을 미술관은 옛날 목욕탕 공간이었으니까 일상 속에서 되게 편안하게 와서 보고 가는 그런 형태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이게 이제 이렇게 연차가 쌓였네요. 네. 미술관이 된 목욕탕 이야기 먼저 들었습니다. 네. 이제 잠시 이제 이어서 복합 문화 공간이 된 여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원 센터장님이신데요. 직함이 금호시장 도시재생 현장 지원 센터장이세요. 실제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그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 그 슬럼화된 도시를 그 쉽게 생각하면 신배소생술 같은 그런 그 국토부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금호시장 일원에 그 구미 3곳 운영 중이었다가 지금 2곳은 사업 마감을 했고 원래 지금 금호시장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네, 건가요? 국토부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그 여관 복합 문화 공간도 그 센터에서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센터 예산은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개군요. 네네,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비로 사들이 사신 건가요? 네네. 왜 그러셨을까요? 공적인 예산이 있으시면 센터에서 비용을 하시면 될 텐데. 그게 국토부나 이 부처 사업은 개인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센터장을 하면서 제가 있는 금호시장 일원이 우리나라 그 단위민족당 여관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여관들이 한 10% 정도도 운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 닫은 여관들이 너무 많아서 예, 그걸 어떻게 제가 좀 재생을 통해서 공간을 좀 마련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마중물 역할을 한번 여관을 제가 해본 겁니다.
그러시군요. 네. 앞서서 우리 또 목욕탕을 미술관으로 만드신 우리 김현주 관장님도 목욕탕인 줄 알고 들어왔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했는데 네. 혹시 여관에도 여관이라는 이게 달려 있습니까? 네네. 어? 그 간판을 일찍 달고요. 앞에 네. 그 옛날 빨간색으로 여관이라고 이렇게 예, 예, 유리문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 혹시 보니까 숙박하러 오시는 분 없어요? 네, 공사할 때 제가 네. 늦게도 하고 일찍도 새벽에도 가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방 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이고야. 그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지금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중이니까 네. 예, 다음에 놀러 오시라고. 숙박 말고. 네네. 거기는 공사는 어떻게 그럼 센터장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 뭐 공사란 게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네. 예, 저도 그 구미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 받아서 그대로 제가 직접 셀프 인테리어 했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다. 네, 그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7월 19일 날 이제 성과 공유회란 전시가 잡히는 바람에 네. 좀 빨리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바로 지금 이 모습입니다. 어머 여관이다. 네, 붙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진짜 이건 네. 어? 이게 옛 모습인가요? 공사 전에? 이게 예, 공사 전입니다. 아.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외관이 모습이군요. 좀 바뀌었고요. 어머 너무 좋다. 공사 후인데도 우와. 옛 모습이 그대로 있네요. 맞아요. 와 들어오시는 손님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옛날 감성이 그대로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와서 저는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도 어떤 활동이에요? 이건 성과 공유회 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기념 촬영입니다.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익숙하게 있던 건물이잖아요. 더군다나 뭐 이름도 그대로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워했을 것 같은데요. 층마다 좀 이렇게 컨셉이 다른 건가요? 예, 그 구미 산업도시가 이제 77년도에 여관이 만들어졌는데 출발은 여인숙입니다. 예. 여인숙에서 시작해서 지금 근로자들이 많이 묵고 가는 그런 여관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문화공간으로 바뀌면서 1층은 커뮤니티 공간, 2층은 작은 도서관, 3층, 4층은 갤러리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세요? 주민들이 오기가 좀 힘든가 봐요. 아직까지 문화라는 게 턱이 네. 아직 높은가 보더라고요. 주민들 일부 이제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오시고 청년 작가들 많이 문의를 하세요. 공간 대여가 가능한지. 예. 그리고 청년 창업가들 그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이 공간이 바뀔 때 지금 보니까 살짝 속속들이 남아있는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원래 여관의 모습 중에서. 그럼 이것만은 좀 남겨야겠다 하면서 생각하신 리모델링 구상이 있으실까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원형을 굉장히 살리고 싶었는데 방을 이제 수리를 하다 보니까 벽지가 10겹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냥 합판 정도였습니다. 두께가. 그게 떴다 보니까 요금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네. 사실은 굉장히 귀한데 77년도 요금표가 이렇게 이야. 있었는데 벽지를 확 뜯으면서 그게 그냥 아이고. 다 으스러졌습니다. 그게 제일 좀 아쉽고요. 그 안에 기존에 있던 문갑이라든지 TV, 뭐 전화기, 거울, 그 장식장 같은 거는 화장실 그 변기를 그대로 하나는 살려놨습니다. 네. 일부는 바깥에 그 화단에 서기도 하고 한 개는 살려놓고 네. 어메니티라고 네. 있죠. 우리 지금은 일회용으로 돼 있지만 그렇죠. 옛날에 통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는 화장실 한 곳에 지금 전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게 좀 많이 있겠네요, 옛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상징적 너무 많으면 또 이게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한 개씩만 네. 세팅해놨습니다. 예. 그래도 그 낡고 오래된 그런 공간이 문화공간으로 바뀌고 나서 그 주민들 반응은 그래도 좋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도 갈 수 있냐고 묻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거 누가 사용하면 되냐고 묻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쓸 수 있다고 내가 이게 언제 항상 오픈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와서 쓰시라고 하는데, 뭐 어떤 분 우리 고스톱 쳐도 돼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 동아리 활동 하시는 걸 보고 왔습니다. 고스톱 치시나요? 고스톱은 아직 안 치시죠. 그럼 사용료는 무료. 네네. 혹시 그러면 뭐 커피나 음료 같은 것도 제공이 되나요? 봉지 커피 정도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게 문화라는 게 아까도 낯설기도 하고 해서 우리 동네에 지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우리 커피지 않습니까? 네. 커피부터 드시고 이 공간 사용하라고 해서 그냥 무료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제가 도시재생 현장 지원 센터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분이 경력직이세요. 네. 처음이 아니시라면서요. 네네. 네. 언제 어떤 일들을 좀 하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예전에 그 문 닫혀 있던 폐정미소를 네. 개조해서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미소는 어떤 공간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방앗간이었던 73년도 만든 방앗간이었습니다. 와. 그 방앗간을 그 이제 문화공간으로 만들면서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쥐, 네. 참새, 천국이었습니다. 곡식이 있다 보니까 아, 그죠. 쥐하고 참새, 그 참새는 또 짐승들 똥도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쥐똥, 네. 참새똥, 천국이었는데 네. 그 정리싹 하고 지금 거기도 작은 도서관, 갤러리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 지금도 운영이 잘 되고 있군요. 예. 오. 그 공간이 갤러리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혹시 또 본업이 화가이신 건 아닌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화가는 아니고요. 네. 사진 공부했습니다. 아, 사진이에요. 작가로 활동하신 건가요? 작가 활동은 안 하고요. 그냥 사진 공부를 했습니다. 아, 네. 미국 유학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보내주세요.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많이 부럽습니다. 야, 저도 부러워요. 근데 이제 활동하시는 것들이 더 부러운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정미소를 갤러리를 바꾸셨다 했잖아요. 네네. 그 갤러리 용도가 뭐예요? 아니면은 혹시 나의 사진들을 걸기 위한 목적이 있는 갤러리인가요? 근데 처음에는 네. 그 조성할 때는 나만의 공간을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 뭐 해요? 여기 또 뭐 해요? 묻고 이러길래 이게 나만의 공간보다는 우리 주민 문화적인 좀 시골에 있다 보면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전시회 그 갤러리도 하나 없고 전시를 보러 갈 기회도 없는데 내가 이런 공간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 뭔가 문화의 꽃을 한번 피워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게 예천이었다는 거죠? 네네. 야, 그럼 예천의 갤러리다. 구미의 문화공간보다 더 낯설 것 같은데. 그게 73년도 지어지다 보니까 그냥 그 낡은 함석 그대로 있고요. 아까 했듯이 가마니, 옛날 정미소는 가마니라든지 그런 그 벨트 이런 것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곳이군요. 이거예요? 네네. 여기예요? 네네. 우와. 근데 안에 그 석가래가 되게 멋있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나마. 오. 저건 살려야죠. 저런 거는. 네네. 그대로 그대로 살렸습니다. 오. 와. 지금 이제 바뀐 건가요?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야, 그 저런 게 파레트라든지 저런 게 다 그 정미소에 남아있던 물건들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아니 앞서 이제 잠깐 말씀이 우리가 가도 돼요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는 걸 보면 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시나 봐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지만 네. 그런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리고 또 시골에는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소통 공간 자체가 네. 이제 마을회관이 제일 네. 주가 되다 보니까 그쪽만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공간을 이제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좋으면서도 시골에 그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이란가 네네네. 할머니가 네. 오고는 싶고 들어오고 싶은데 선뜻 못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런 공간이 마을에 들어서고 좀 이렇게 센터님 아시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 뭐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제가 공모 사업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 모 협회하고 프로그램을 한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 할 때 나 이런 거 못한다,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하시다가 한 분이 좀 잘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따라 하신 거예요. 네.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들끼리 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할머니들이 발표를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내 평생에 이렇게 행복한 게 처음이다. 그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화를 하고 시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네. 할머니가 직접 이제 발표를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계신 옆에 김현주 관장님이 씩 웃으셨거든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머니들 처음에는 이 체험을 한번 해봐요. 우리 그림 한번 그려봐요 할 때 던지시거든요. 네. 뭘요? 붓을 그냥 안 하신다고. 아이고 그렇죠. 내가 무슨 그림이야. 나는 네. 그림 못 그려 하고 붓 던지세요. 네. 근데 그림 못 그리는 게 당연하죠. 배우시지도 않았고 그 못 그린 거 한번 그려보자 그러는데 한번 해봐요. 이렇게 북돋아서 하면은 하다 보면 이제 막
재미난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거기 얽혀 있는. 그리고 그 할머니들이 만든 그림들, 어떤 창작물들이 되게 애들이 만든 거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독특하게 깊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뭐 저희가 만약에 뭐 머그컵이라든지 이런 굿즈 같은 거 제작해서 드리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센터장님 방금 이런 아이디어 같은데요? 공통점이 많고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그럴 때 느끼는 우리 참 감동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의 순간을 다시 느끼려고 이제 여관까지 사고를 치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주민들이 물론 뭐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기쁨을 우리 센터장님이 느끼기 때문에 더 하시는 건 아닌가? 그 말씀대로 네. 그 주민이 즐거워하고 네. 주민 간의 어떤 그런 가교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어떤 기쁨이 제일 크세요? 주민들이 와서 그냥 그림 감상하고 공간 활용하고 거기서 다른 일을 또 거기서 준비해서 또 다른 공간으로 또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문화라는 그 하나로 갖고 여러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가 직접 느끼다 보니까 굉장히 그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사진 작가, 갤러리 관장, 여관 주인 뭐 다양한 직함이 많은데 네. 그중에서 나는 결국 이런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한다.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일을 하면 미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미쳐야 이제 성공한다고 하지만 성공까지는 저는 바라지는 않고 네. 제가 하고 싶은 이런 일들을 그냥 미치게 하고 싶은 미친 사람 정도? 네. 미친 사람이요? 이거 좀 약간 부르기가 좀 약간 좀 그렇지 않나요? 센터장님? 그 일에 미치면 사실은 그 만족도는 행복 지수는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복합 문화 공간이든 여관 이야기까지 들었고요. 이제 또 이민주 대표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 상주에서 시멘트 공장과 찜질방의 역사를 가진 건물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정확히 어떤 공간인지 직접 소개를 해주세요. 이제 저희는 복합 문화 형태의 카페 공간이에요. 그래서 오셨을 때 이제 책도 읽으실 수가 있고 전시가 있을 수도 있고 문화 이벤트가 있을 공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운영비를 벌어서 자생해서 운영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의 지속 가능성은 사실 카페에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간의 수익이 발생되면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이제 명주 리브랜딩 프로젝트라든지 작가님들 후원이랑 이제 그런 커뮤니티 활동에 비용이 일부 투자가 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두 분처럼 뭐 공모 사업을 진행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네요. 물론 공모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긴 하는데 네. 저희가 사실 공모 사업을 저희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해봤는데 청년들이라든지 관계자분들, 작가님들과 이제 뭔가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이런 공모 사업 받다 보면은 보여주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돈 주는 분들의 니즈에 의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될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좀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공간이 카페라고 하셨고 또 명주 관련된 프로그램 활동들을 하고 있다 하셨는데 마을 주민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맞아. 여기가 원래 숯가마 찜질방일 때도 마을 분들이 좀 애정하는 공간이었어요. 워낙 규모도 컸고 사실 숯가마 찜질방이 거기가 유일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지역이 제일 걱정하는 게 심각한 문제가 청년 유출이잖아요. 네. 청년이 자꾸 도시를 떠나니까, 우리 지역을 떠나니까. 근데 이 지역에서 지역 청년들이 굉장히 자기 지역에 애정을 갖고 활기차게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보기가 좋거든요. 혹시 우리 이 대표님은 고향이 상주실까요? 맞아요. 그래요? 이 저희가 있는 곳이 사실 상주 함상읍이라는 곳인데 저희는 이제 문경이랑 그 상주 사이에 있는 약간 경계 지역이에요. 함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주에서 태어났고 이제 학교도 이제 그 근방에 다니다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학교 때문에 이제 서울로 갔다가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온 케이스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내려오게 된 계기도 제 꿈이 항상 작은 비스트로를 이제 고향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싶었어요. 식당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외식 경영이 전공이었다 보니까 정말 작은 공간을 운영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복합 문화 공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이 커졌네요. 맞아요. 원치 않았지만 근데 커졌습니다. 어떤 네. 이렇게 딱 가야 되겠다는 어떤 계기가 확실하게 있었어요? 항상 내려가겠다는 생각은 명확히 있었고 이게 저희가 해외에 있었을 때 사실 그런 관장님도 똑같았을 것 같은데
그 선택의 기로가 서요.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살 건지 아니면 한국에 돌아올 건지.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고, 그 어릴 때부터 고향에 돌아와서 내 작은 공간을 만들겠어라는 명확한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당시에 약간 청년 지원 사업들이 좀 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을 내려갈 때 사실 직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직장을 제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사업 만나면서 이제 내려오게 됐고, 그렇게 해서 명주정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찜질방을 했을 정도면 네. 목욕탕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엄청 큰데 이거를 네. 그럼 셀프로 하신 건 아니죠? 셀프로 했어요. 돈이 정말 하나도 없어가지고 통장에 지금의 남자친구 당시에는 돈을 빌려서 이제 그걸 공사를 좀 보태기도 하고 네. 이제 수익 벌면은 바로바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2년이 걸린 거예요. 잘 상상이 안 돼요. 왜냐면 시멘트 공장을 하던 이제 찜질방 그러네요. 공간이니까 엄청나게 넓을 것이고,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할 줄 몰라서도 못 하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유튜브가 정말 좋습니다. 네. 야, 모든 게 다 있네요. 네. 아니 그러면 일단 자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재는 웬만하면 동네에서 가져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간을 보시면은 벽돌로 감싸져 있는데 이 공간도 오래된 이제 벽돌 공장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폐업하셨는데 그런 오래된 벽돌을 좀 저렴하게 사서 이제 쌓았고, 바닥 같은 경우도 그 근처 초등학교 폐교에 있는 마루를 허락받아서 가져와서 이게 이제 옛날 모습이에요? 맞아요. 아, 불가마군요. 네. 네. 저기서 삼겹살 한번 이렇게 구워 먹어야 되는 맛있겠어요.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 수면실. 이인 수면실이 안 가보셨구나, 네. 찜질방.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아, 저 벽돌이 지금 하나씩 가져온 그 벽돌인가요? 맞습니다. 바닥에 있는 마루가 이제 폐교에서 떼온 마루고요. 네? 네. 뭘 셀프로 다 바꾸셨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이야, 솜씨가 진짜 좋으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다 같이 고생했어요. 온 가족도 많이 고생을 했고, 네. 주변 동네 친구들도 끌고 와가지고. 이거는 무슨 이제 공사를- 장면인가요? 저희가 이제 가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가 있어요. 뭔가 명주 관련 문화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작가님과 하는 토크 콘서트, 아니면 뭔가 이제 학교들과 함께하는 뭔가 창업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 이제 온실 공간입니다. 네. 와. 이 찜질방 자체도 원래 마을 주민분들이 많이 갔던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이 공간을 2년 동안 온 가족 총출동해서 마을에서 자재 수급해가지고 고치고 있는 모습을 보신 주민들 반응이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공간은 오시는 분들이 다 가이드를 직접 하세요. 그러니까 다들 찜질방 때 추억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입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손님이 이제 안내를 하기 시작해요. 여기가 예전에 스카마 찜질방이었고 저기는 뭐였고 저기는 뭐였고 내가 그때 수면실? 네, 맞아요. 왔었고 여기서 오리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지금은 커피를 마실 수 있어. 오. 들어가자.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야, 찜질방 경험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도슨트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죠? 도슨트 좀 네. 괜찮다. 네. 근데 지금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명주 관련 또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명주를 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좀 저는 모를 거라 생각하는데, 이 명주를 또 아이템으로 생각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 마을이 명주 마을이기도 해요. 그리고 300의 고장이라고 해서 상주가 예전부터 이제 명주가 유명했고 임금님한테 진상되는 것도 상주 명주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랬던 명주가 지금은 많이 산업이 줄어들어서 사실 두 집 중 한 집이 명주를 짜던 것이 지금은 네 집만 짜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을에 계신 분들은 다 명주 관련 일들을 해보신 경험이 있거나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지역에 있는 거는 가장 로컬다워야 되고 지역색을 띄워야 되는데 명주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명주로 많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주로 시를 짜려면 네. 배틀이라고 해가지고 네. 실제로 그거를 짜는 분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4분 정도가 남아 있다면 그분들이 지금 직접 배틀로 짜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네. 수직기로 손으로 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공장이 있어요. 네 집이라는 게 네 곳의 공장인데 생산량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통 산업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그 60년대에 그걸 보존해서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거고, 네. 그 이유가
네, 일제 강점기 때 네. 저희가 이제 명주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계획적으로 학교를 세워서 아,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때의 흔적입니다. 그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군요? 맞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가 명주 관련 프로젝트를 전시하는 전시 공간이에요. 네. 우와. 예뻐요. 네. 와, 진짜 순백이네요, 순백. 요즘 현대적인 어떤 스타일로 변신했네요. 이건 어떤 맞아요. 장면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에 있는 작가들을 불러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작가들과 함께 공예 마켓을 열었어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작은 이벤트들도 운영할 때가 있고 이게 명주라는 섬유로 같이 소통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지역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서울이나 이제 경기, 이제 수도권에서도 많이 콜이 오시고 해외에서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명주 짜는 어르신들이 이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그냥 해서 되겠어? 명주 그냥 이제 다 네. 그냥 하는 건데 맞아요. 돈이 그냥 없어져 하는 건데, 가는데. 네,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해보려면 해봐라. 근데 명주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마을 분들도 그렇고 확 달라진 이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들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많이 좋아하시고 어. 실제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가지신 공간들을 좀 본인이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걸로 바꿔보자는 흐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는 버려졌던 공간을 다 밀고 새로 짓는 게 좀 당연했어요, 마을에서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오래된 공간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볼까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저한테 연락도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봐달라라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마을 분들이 오셔서 이것 좀 바꿔줘, 뭐 도와줘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뀐 공간들이 몇 군데 더 있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공간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시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폐업한 공간이 방치된 공간이 있었어요. 네. 이제 거기도 사실 다른 분들한테 제안을 많이 했는데 다들 이제 백기를 드셔가지고 네. 저희가 3번의 거절 끝에 들어가게 됐고 그 공간을 지금 저희가 경천서림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서점 겸 이제 카페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매달 이제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 모임이 운영이 되고 있고 네. 아기자기한 작가들 소품이라든지 책을 같이 판매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도 잘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나요? 네. 초기에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무 외곽이고 이미 한번 망했던 장소다 보니까 저희가 살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꾸준히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인지도도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이제 봄만 되면은 이제 상주 여행할 때 여기만 보러 와도 되겠다라는 리뷰가 있을 이야. 정도로 네.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좋은 리뷰네요. 뿌듯해요.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상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아래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상주 문경 인근 분들도 많이 오시긴 하지만 외집 분들이 더 많이 오세요. 외집 사실은. 분들이? 네. 네. 왜냐하면 상주가 사실 대한민국의 중심 쪽에 있다 보니까 네. 부산을 가거나 여행 가실 때 요즘 트렌드가 지도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표시해놨다가 내 여행 경로에 맞으면 거길 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왜냐하면 리뷰를 다 읽어보거든요.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은 IC 앞에 접근하기도 좋고 내가 부산에 가는 길에 들렸다. 아니면 어디 가는 길에 들렸다. 어디 경로가 맞아서 여행 코스를 짰다. 이런 식의 리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위치가 좋네요. 감사하게도 제가 볼 받습니다. 때는 네. 거기 들리려고 경로를 그렇게 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목적지가 다른데 목적지가 여기인 거야. 근데 혹시 이제 이런 공간들을 만들면서 또 운영을 하면서 롤 모델로 삼은 공간이 있을까요? 저희가 태국의 짐톤슨이라는 공간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태국도 이제 실크가 유명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을 산업으로 이제 실크를 외국인이 이제 창업을 했고 그거를 몇십 년째 이어가지고 F&B도 있고 뭐 전시도 하고 당연히 이제 리빙이나 제품으로서 유통을 하는 산업인데 거기가 매출 규모가 이미 50억대가 넘어갔고 뭐 고용 인원도 굉장한 이제
그렇게 옛날 전통 산업으로도 이제 정말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라든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기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 공간을 올 때 커피 한 잔만을 마시거나 뭐 전시 하나만을 위해서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보통 내가 어떤 걸 먹을지 내 코스를 다 짜고 오는데, 저희가 이 공간을 만들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3시간 이상 저희가 묶어놓을 수 있는 공간인지, 최소 1박 2일을 이 장소에서 뭔가 연계할 수 있는가를 보는데, 그렇게 할 만한 장소가 태국의 짐톤슨과 이제 치앙마이에 있는 이제 캄스 빌리지 공간을 봤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의성 같은 경우는 인구 5만 아래로 내려왔고, 구미는 뭐 대도시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이 다 어떤 청년 유출과 인구 소멸을 지금 겪고 있는 곳들인데, 실제로 이 지역에 오셨을 때 피부로 느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먼저 관장님 어떠셨어요? 제일 처음 안개를 방문했을 때 되게 그 안개 마을 자체가 저는 영화 세트장 같았거든요. 되게 독특하고 특이한 공간이었어요. 뭔가 새로 그 도시재생 사업 때문에 간판 정비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뭐 그 동네 정비 마을 정비 사업들이 막 곳곳에서 진행 중이었는데, 그게 너무 그 근대와 현대 이질적인 것들이 막 섞여 있어서 되게 독특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왔을 당시에 2021년도에 그 이웃사촌 시범마을 그게 진행 중이었었거든요. 경상북도에 사는. 그래서 창업하는 외부 청년들이 자주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 활력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미술관도 그 안개시장길 중앙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당시에 창업했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창업 연차가 좀 되니까 제법 어엿하게 성장해서 여러 점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활기가 좀 많아진 것 같긴 해요. 네, 센터장님은요? 뭐 예천 같은 경우는 도청이 가깝다 보니까 도청 인구가 또 젊은 인구가 많게 지금 주거하고 있으니까 그 자원에 있는 것 같고요. 구미 같은 경우는 지금 대경선이 개통되고부터 그 구미의 청년들이 그 구미로 올라와서 생활 인구가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문화로 아래쪽에 있는데, 문화로까지는 많이 내려오는 추세인데, 그 도로 하나 사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걸 빨리 이제 벽을 깨서 밑으로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아직 자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이 세 곳의 공통점이 그런 것 같아요.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탄생하고 나서 좀 청년들이 늘었구나, 또 피부로 느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순례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양조장들을 이렇게 이어서, 그리고 양조장을 방문하면서 미술관 와서 전시도 보고 어떤 뭐 예술 칵테일 체험도 하고, 그런 형태로 점점점 이렇게 뭐랄까 이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외지인 분들이, 외부 분들이 좀 색다르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초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변화를 좀 느끼세요? 네, 구미 여관 인접에 금리단길이라는 그 동네가 있는데, 상권이 생겼군요. 네네네. 그 청년 창업가들이 많이 지금 유입돼서 골목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댓글을 다 보시면서 또 변화를 몸소 느끼고 계시겠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 장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거주민 중에서 리턴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다시 내려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전에는 친구들이 고향에 내려가고 싶은 방법이 없어. 나는 서울에 있어야 돼.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창직의 개념으로 약간 창업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향에 내려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고향에 살고 말겠어. 왜냐면 저희 동네가 굉장히 조용하고 한산하잖아요. 근데 이런 곳에 태어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그 개인의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뭔가 뚜렷하거든요. 이런 선 같은 게. 그래서 서울 생활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고향에 내려오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화학 관련 연구원이에요. 근데 여기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선택한 게 회계 공부를 해가지고 회계사 창업을 해야 되겠다. 나는 그래서 고향에 내려올래. 라든지 또 친구 B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러면은 요가나 필라테스를 해가지고 뭔가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본인들이 40이 됐을 때는 고향에 내려와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는 게 옛날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세 분이 이 오래된 낡은 공간을 새롭게 재탄생시키신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게 사실 남들이 다 가지는 않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목표는 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지거든요. 올해의 계획, 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에 훌륭한 작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국내 시장이 작품들이 활발하게 판매가 되고 작가한테 그게 직접적인 수익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획은 훌륭한 작가분들 작품 가지고 해외 시장에 조금 소개를 하고 가능하다면은 뭐 해외 아트페어를 나가 본다든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안개미술관도 지금 좀 운영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변했으니까 뭐 경북도 내에서 사립미술관 등록을 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구조로 바꿔보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예, 대경영화관에서는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를 초빙해서 원래 전시하고 그 스터디 그룹 하나 만드는 게 일단 목표고요. 저 이제 마지막 꿈은 조그마한 시골 동네 들어가서 봉사하면서 그냥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제 그 제 역할을 마지막으로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명주가 있다 보니까 명주로 매개로 한 공예 마을을 좀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작가들이 이제 명주에 대해서 탐방을 하고 작품을 만들고 이거를 저희가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마을에 좀 활력이 도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목표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어쩌면 버려졌다고 정의될 수 있는 공간들을 새롭게 재탄생시키고 활력과 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세 분의 시선에 정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자칫 허물어 없어질 뻔했던 공간을 재활용해서 지금 청년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곳으로 재탄생시킨 분들이잖아요. 네.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가 아내 모이야라고 해서 경험한 적이 없는 이 옛 것으로부터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좀 많아져서 우리 것도 좀 지키고 젊은이들도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내 모이야 청년들이 많이 하는 건가요? 네. MZ들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저도 그러면 이번 주말에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가야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 한당 대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